시사와 초점 시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은 갈수록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주시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태성입니다. 네, 자, 해마다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급여가 삭감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전라도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먼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얘기 좀 들어보죠. 예.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1년도에 약 전국에 147만 명의 수급자가 있었고요. 예.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152만 명에 비해서 약 5만 명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예. 예. 저희 전라북도 올해 9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약 9만 6천 명 정도인데요. 이것은 2008년도에 11만 5천 명보다 약 1만 8천 명 정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자세한 수급자가 되는 방법은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네, 예. 다만 국민이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국민 스스로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또 이런 분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제도, 즉 국민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2000년 10월 전부터 시작한 제도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이 국민들의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 저소득층의 생활은 이렇게 보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수급 대상이 줄고 있는 거죠? 예, 저희 평화주민사랑방 조사에 의하면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렇게 꾸준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예. 이명박 정부하고 우리 김한주 도지사님의 임기하고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민기초 수급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 원인을 저희가 찾아봤을 때에는 국가 예산도 그렇고 전라북도 예산도 그렇고 수급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생계급여 예산이 실제로 전년도 대비 매년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2012년도만 봐도 2011년도 대비 도비만 약 41억 원을 삭감해서 편성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삭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수급자 수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대상까지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수급 대상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런데 유독 말씀하시죠. 수급자 수를 줄이고 또 그 예산에 맞춰서 급여를 줄여야만 하는 그런 부담감이 공무원들에게는 있겠죠. 예산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유독 타 광역시도보다 전라도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저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예. 전국적으로 보면 약 6만 명여 명이 줄었는데요. 전북도는 전라남도에 비해서 두 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년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000명 정도가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는데요. 예. 이것은 다른 지자체 한 6개 지자체는 오히려 수급자 수가 늘었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10개 지자체는 줄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전남,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도가 우리 전북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급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다릅니까? 기준은 똑같은데요. 똑같죠. 예,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 지자체의 어려운 수급자분들의 상황들을 어떻게 반영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예. 자, 그러면은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이 급여가 삭감된 사람들 대부분이 조사를 보니까 노인 가구로 나타났어요. 예.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나 작년에 일제조사라고 했습니다. 전산으로 컴퓨터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일제조사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수급자가 많이 탈락되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았더니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인구 수는 약 12,000가구 정도가 확인되었고요.
이는 다른 가구 수에 비해서 장애인 가구, 뭐 일반 가구에 비해서 60%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 가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예. 뭐 가장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또는 이제 수급자가 삭감된 가구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예산이 이제 급여가 삭감된 가구도 노인 가구로 가장 높게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급자 급여가 삭감된 가구 중에 노인 가구가 또 많은데,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중에서도 탈락된 가구도 보니까 노인 가구가 또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자격이 수급자가 탈락된? 탈락되거나 생계 급여가 삭감된 가구 유형을 조사했을 때 노인 인구가 월등히 많았다.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국민기초수급법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갖고 있기도 하는데요. 예.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아하.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서 부양의무자인 자녀분들이 소득과 재산이 전산조사에 확인되면 일정 정도 기준 이상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또는 그 부모님이 수급자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그런 제도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예. 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실되거나 급여가 삭감된 이유 중에 부양의무자에 대한 이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늙으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그 자녀 아들과 딸들이 자신의 소득과 또는 재산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현실에서 주택비나 교육비 또는 의료비 각종 높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그 부모님들이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예산을 맞춰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그런 문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한 예로 전주에 사는 미혼의 외아들이 취직해서 산다고 하면 네네. 최근에 취직했다고 한다면 이 아들이 재산이 전혀 없이도 소득이 약 144만 원이면 시골에 사는 진아이나 뭐 순창의 시골에 사는 어머니, 외어머니가 계시다면 이 노무는 절대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144만 원인데 여기서 사실은 이분이 뭐 주택비라든지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예. 이런 것과 상관없이 144만 원 이상이면 부모님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예, 그런 기준이 아주 열악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인분들이 탈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야. 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 대상들이 줄어들면서 실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층 많아질 텐데 우리 문태성 대표께서는 현장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크게 실감을 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면요. 근로 능력이 없는 어려운 시집 갔다가 친정 이렇게 이혼 사유로 인해서 이혼한 뒤에 친정 노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소득이 올라갔고 그 소득으로 인해서 부모에게나 또는 누님에게 전혀 용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한 달에 47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던 가정인데 예. 그 아들 때문에 아들 소득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근로 능력이 없는 두 딸과 친정 엄마가 근로 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을 텐데 8만 원으로 줄어버리면 집값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저희 평화주민 사랑방에 왔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두 아이를 둔 30대 젊은 한부모였습니다. 예. 엄마인데 이 젊은 엄마에게는 수급자 포기각서까지 쓰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도 수급자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데 더 어려운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건 아닌가. 예. 예. 이런 것들이 실제 수급자분들이 정말 죽고 싶다거나 자살하고 싶다 이런 괴로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예. 또는 이런 빈곤이나 생활고로 인해서 가정이 폭력이 난무하고요. 술이 많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심지어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 착취가 있는 열악한 임금 조건이나 노동 조건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겹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또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받는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문태성 대표가 보시기에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든지요.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수급자분들 상담해보면요. 실제로 이 수급자가 되기 위한 것, 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복잡하고 다,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자분들이 이 지식과 정보를 얻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현재 그 정부가 컴퓨터 전산조사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데 이것을 조사한 뒤에 공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교육비나 의료비, 부채 등이 공제 사항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산조사로 확인될 수 없는 것들인데 일방적으로 전산조사에 의해서 확인한 뒤에 수급자를 삭감시키거나 예산을 삭감시키거나 또는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 대부분의 이런 정보와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수급자분들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또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좀 안타깝지만 저희 평화주민 사랑방에서 수급자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희 사랑방에 연락 주시고 전화번호를 좀 안내해 주시죠. 저희 평화주민 사랑방이요. 예, 저희 평화주민 사랑방 전화번호는 288-9413입니다. 288국에 9413번이요. 예. 자,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전라북도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좀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좀 안내를 정확하게 좀 하고 조사를 다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였습니다.